안녕하세요. 노무법인 호담의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혹시 실업급여를 받게 해줄 테니 권고사직서에 서명을 하라 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지 않으실까요? 권고사직과 부당해고는 단어만 봤을 때는 비슷할 수 있지만 그 가지고 있는 내재적인 의미는 굉장히 다릅니다. 권고사직과 부당해고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걸로 인정되는지에 따라서 보상, 구제 방안, 실제로 위로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다른 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꼭 정확하게 이해를 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연령이 높으신 근로자분들 경우에는 새로운 커리어를 갖거나 다른 직장에 이직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제약이 있기 때문에 권고사직과 부당해고의 실질적인 차이가 무엇인지,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자세하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설명드리는 내용을 바탕으로 본인에게 처한 상황이 권고사직인지 부당해고인지에 대해서 판단을 해보신 후에 적절한 대응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 예정이니까요.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권고사직과 부당해고에 대한 법적 정의를 먼저 검토해 보려고 하는데요. 권고사직 같은 경우에는 사업주가 퇴직을 권유하는 행위가 있었고 그에 대해서 근로자가 동의를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사직의 형태입니다. 즉, 사업주가 우리가 상황이 이러해서 너가 나가는 게 어떻겠니? 라는 제안을 했고 근로자가 그에 대해서 동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자리였다라고 한다면 이는 권고사직에 해당할 텐데요. 해고의 경우에는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나가라 라고 통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권고사직처럼 이러는 게 어떻겠니? 라는 제안이 아니라 우리 상황이 이러니까 너 며칠까지만 근무하고 나가야 할 것 같아. 나가라. 라고 일방적인 통지를 한다면 이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이거에 대한 핵심의 차이는 자발성에 있습니다. 근로자가 결정할 수 있는지 를 보신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내가 진짜 원해서 그만둔 것인지 아니면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그만두게 한 것인지를 보셔야 되고요. 판례 입장에서도 형식적으로는 권고사직의 입장을 보였지만 실질적인 부분이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나가라 한 것에 해당한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하고 부당해고 구제 신청이 가능하다라는 입장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협상과 협의가 있었느냐인데요. 권고사직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사직을 제안하면서 언제까지 근무하고 우리가 위로금 얼마를 줄게 라는 협의의 과정, 사직일도 상호 간의 협의를 통해서 정해지는 과정이 있는데 반면 해고의 경우는 사업주가 딱 정해진 날짜까지 너 나와라 라고 통지를 하는 거기 때문에 협상과 협의의 과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에 대한 여부인데요. 부당해고, 즉 저희가 해고를 다투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통지한 해고의 사유가 정당한지, 그 행한 절차가 정당한지, 이게 해고까지 이를 만한 일이었는지에 대한 정당성 여부를 판단을 하게 되는데요. 권고사직은 이에 반해 서로 간의 협의에 따라 이루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정당성 여부를 다투는 부분이 없습니다. 즉, 이러한 권고사직과 해고가 실질적으로 무엇이었는지에 대해 다툼이 있는 경우 중요한 것이 입증 자료인데요. 대부분 권고사직 같은 경우에는 사직서상에 근로자의 서명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요. 이메일이나 녹취 등으로 입증 자료를 남길 수 있습니다. 해고의 경우에도 동일한데요. 일단 사업주가 절차적으로 정당하게 해고를 했다면 해고 통지서가 있을 수 있고요. 거기에 나와 있는 사유를 확인을 해봐야겠죠. 두 번째로는 구두로 해고를 했다라고 한다면 그 상황에 대한 녹취, 이메일로, 카카오톡으로 어떤 내용을 전달을 했다면 그렇게 남겨진 입증 자료가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꼭 챙겨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하나의 사례를 조금 설명을 드리면서 권고사직과 해고가 이런 부분이 정말로 다르구나 라고 이해를 시켜드리도록 할 건데요. 첫 번째로는 50대인 A씨는 회사로부터 경영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권고사직을 제안받았습니다. 회사 대표는 근로자에게 우리가 매출이 이렇게 줄었고 지금 상황이 너무 어렵다 보니 언제까지 근무를 해주고 나가줘야 될 것 같은데 너의 생각은 어떠니? 어떻게 생각하니라고 의견을 묻는 자리에 동석을 하게 됐고요. A씨 같은 경우에도 이 회사의 상황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회사가 제시하는 사직에 퇴직금,
위로금 등을 협의를 통해서 사직에 동의를 하는 의사표현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사직을 제안하고 근로자가 동의를 한 이러한 사례는 명백하게 권고사직에 해당하고요. 이러한 상황에서는 권고사직서라는 서면에 사인을 함으로써 사직의 형태가 정해지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실제로 저희가 권고사직이 맞나라고 의문을 가졌던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55세인 B씨는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사업주가 너 이때까지만 일하고 나가야 될 것 같아. 사직서에 서명해. 라는 통지를 받게 되었어요. 실제로 사직서를 들이밀면서 근로자의 서명을 받게끔 했기 때문에 이게 표면적으로는 권고사직에 해당한다라고 보여질 수 있지만 내재적으로 대표가 행한 행위는 며칠까지 나오고 그만둬라 라는 해고의 통지였기 때문에 이것은 감춰진 해고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즉 표면적으로는 권고사직이라고 보여질 수 있지만 실질은 해고이기 때문에 부당 해고로서 구제 신청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로는 명백한 부당해고의 사례인데요. A 회사에 근무 중인 60대 C씨는 갑자기 사업주로부터 해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언제까지 너가 필요하니 8월 31일까지만 근무하고 나가라 라는 서면 통지를 받았고요. 이거에 따라서 이 사람의 마지막 근무일은 8월 30일로 정해진 게 회사의 일방적인 의사로 통보된 해고였죠. 그래서 이 해고의 사유가 정당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판단을 해봐야겠지만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통지한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다만 저희가 맡았던 이 사례에서는 해고 통지서는 교부를 했지만 그 안의 사유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이 사람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단 한 줄로 적혀 있었어요. 이러한 해고 사유는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해고의 사유는 이 사람이 정말 비위행위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실관계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하고 회사 상황이 정말 어렵다라고 한다면 경영상 해고로서 정말 명확한 입증 자료를 구비해서 해고 통지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단순히 필요하지 않다라는 한 줄의 사유로 통지했기 때문에 해고인 부당해고에 해당하였고 5인 이상 사업장이었기 때문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제기하여서 승소하였습니다. 일단 권고사직이든 해고든 부당해고든 이러한 상황에 맞닥뜨리게 된다면 입증 자료를 꼭 확보하시는 것이 필요한데요. 첫 번째로는 그 상황에 대한 녹취를 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실제로 많이들 아시다시피 제가 대화의 상대방이라고 한다면 그 녹음의 행위에 동의를 얻지 않더라도 그 녹음은 불법적인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주가 일방적인 해고 통지를 하는 것인지 권고사직 제안을 하는 것인지 그 상황의 녹취를 통해서 확인을 해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실제로 그 상황, 현재 벌어진 상황이 해고인지 권고사직인지 그 근로자가 구체적으로 판단을 한번 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판단을 하기에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권고사직을 제안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질적인 상황을 보았을 때 해고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인 노무사와의 상담을 진행해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꼭 사건을 진행하시지 않더라도 자기가 처한 상황이 객관적으로 어떠한 상황인지 상담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니까요. 꼭 그러한 상황이 되신다면 전문가 노무사를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는 해고라고 여겨졌는지 아니면 실제로 이 해고가 부당해고인지에 대한 판단을 받으셨다면 그에 적합한 구제 신청을 진행해 주셔야 됩니다. 부당해고 같은 경우에는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기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이 도과하면 전혀 다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확한 상황 판단을 하셨다면 구제 신청을 3개월 이내에 제기를 해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권고사직인 경우에도 서로 합의한 위로금과 임금 체불액이나 이런 게 발생했을 경우에는 노동청에 임금 체불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에 해당한다면 이 사건이 진행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꼭 판단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본인이 처해진 상황에 대해서 이게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 아니면 나중에 재취업을 하기 위해서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등 여러 가지 제도들에 대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앞서 설명드린 여러 가지 과정에서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입증 자료 확보라고 생각하는데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불이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녹취 자료, 그 상황에 대해 확인할 수 있는 어떠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구제 신청을 제기할 수도 없고 제기하더라도 지는 경우가 상당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본인이 처해진 상황이
사업주와 면담 과정에서 권고사직이나 해고가 이야기될 것 같다라고 하시면 꼭 기억해 주실 건 핸드폰의 녹취 버튼을 클릭하시고 주머니에 넣으신 다음에 그 면담 과정을 치르시는 것이 나중에 어떠한 구제 신청을 제기할 때 대응하기에 선생님께 유리할 수 있다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노무사와 상담을 할 때도 그러한 입증 자료가 바탕이 되어야 저희가 사건을 진행해 드릴 수 있다는 점도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노동법은 형식이 아니라 실질입니다. 실질적으로 판단을 해보면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제기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도 이 이유 때문인데요. 이러한 본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입증 자료 확보, 본인의 상황에 대한 정확한 판단 등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점은 꼭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당신의 커리어와 노후는 올바른 판단 하나로 지킬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해 주시고요. 어려운 상황이 생겼다라고 하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꼭 구제 신청 등 다투는 방안 등에 대해서 전문가와 상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근로자들이 알 수 있는 노동법 정보 많이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노무법인 호담의 이슬기 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